2010년 10월 폭발을 시작해 무려 한 달간이나 분화를 멈추지 않으며 3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폭발, 그리고 같은 해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은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분화 후 화산재가 섞인 구름대가 이동하며 영국과 북유럽에 이어 서유럽의 관제 공역까지 폐쇄됐었어요. 화산 폭발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드물게 발생하지만 피해 규모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예측 불허의 위력을 보여주곤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시선이 옆나라 일본의 후지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단순 폭발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나라 또한 옆나라 일본의 화산 폭발 가능성에 덩달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후지산은 폭발할까요? 일본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섬인 혼슈를 비롯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를 포함하는 4대 본토 외에도 무려 6,85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세계에서 10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예요. 게다가 선부자 나라답게 작년에 무려 1km짜리 크기의 섬이 생기기도 했어요. 1km짜리 섬이 생겼다고요? 도쿄에서 남쪽으로 1200km 떨어진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며 초승달 모양의 섬이 생겨난 것인데요. 해저 화산 폭발로 일본 열도에 새로운 섬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1904년, 1914년, 1986년, 2013년에도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섬이 만들어졌었죠. 이처럼 일본은 지금도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전 세계 활화산의 7%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화산 폭발에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일본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지각 변동이 잦은 지역에 섬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곳에 일본이 터를 잡았기 때문이죠. 일본 열도는 일명 불의 고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며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북아메리카판까지 무려 4개의 지각판이 부딪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지반이 불안정해요.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 중 5분의 1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6년 발생해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주 지진의 규모는 최대 5.8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올해에만 벌써 31차례 발생했어요. 특히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1923년 관동대 지진과 1995년 고베 대지진은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죠. 더욱이 일본은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쓰나미 등 해마다 다양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어 자연재해 대국이라는 씁쓸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의 발달로 일본 열도에는 연평균 27개의 태풍이 찾아오고 그중 3개 이상이 본토에 상륙해요. 1934년 무로토 태풍과 1959년 이세만 태풍으로 일본은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쓰나미 또한 일본을 괴롭히고 있는데, 1933년 발생한 산리쿠 쓰나미는 파고가 무려 20m 이상이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13m 정도였지만 5m 높이의 방파제를 넘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면서 원전이 폭발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은 그만큼 이를 대비한 각종 매뉴얼들이 국가나 지방별로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고, 2014년에는 재해 대응 관측위성인 다이치 2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인간이 자연을 감당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복된 재난 상황에 조금씩 보완해 나가며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화산 폭발은 일본인들에게도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분명 화산 폭발 위험지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모르니 더욱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나요? 우츠노미야 대학 나카무라 요이치 교수 연구실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2000년간 대략 1200차례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화산재와 용암이 방출된 대규모 폭발은 50회가 넘는다고 해요. 단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했던 화산 폭발은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764년 사쿠라지마 분화 이후 2018년 구사스시라네산 분화까지 대략 1300년의 기간 동안 99번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무려 5000명에 달해요. 화산 폭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서는 폭발 가능성 정도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폭발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지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더욱이 2014년 당시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온타케 화산 분화는 위력이 약한 폭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왜냐하면 온타케 산은 그 당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해요.
어느 화산이 폭발할지도 예상치 힘든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후지산의 폭발 가능성을 높게 점치니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후지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왜 후지산에 주목하는 거죠?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은 일본인들에겐 가장 자랑스러운 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고 있어요. 후지산 아래에는 자극을 받으면 지표 밖으로 분출될 마그마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은 4개의 지각판이 공존하고 있고 후지산은 그중 무려 3개의 판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그마방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후지산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후지산은 폭발하지 않았지만 도카이 대학교의 나가오 도시야스 교수는 이를 분화 미수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후지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지산에는 252개 분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분화구가 많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예상할 수 없고 1707년에 발생한 마지막 폭발도 산 정상이 아닌 남동쪽 측면에서 일어났었죠. 이때의 분화로 화산재가 요코하마와 도쿄까지 날아가 비처럼 내렸고 불과 2cm 두께로 쌓인 화산재로 인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때의 위력으로 다시 폭발한다고 가정한다면 분출한 용암류는 후지산과 가장 인접한 마을 후지요시다를 불과 2시간 안에 초토화시키고 가나가와현까지 흐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또한 화성 분출에 의한 재해 중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화쇄류는 일종의 굵은 바위 조각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이 날아오는 속도가 수백 킬로미터가 넘기에 만약 화쇄류가 날아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말도 있어요. 2010년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폭발 당시 분화구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쇄류가 지나간 자리는 순식간에 죽음의 도시로 변했었죠. 후지산의 인근 마을들 역시 후지산 폭발 직후 이 화쇄류로 인해 마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도 화산석들 또한 쏟아지게 되는데요. 크기가 큰 화산석들은 분화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쏟아지겠지만 그보다 크기가 작은 화산석들은 10km 떨어진 지역까지도 날아든다고 해요. 그리고 화산재는 인구 3,500만 명의 도쿄까지 날아들어 교통이 마비되고 송전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전기마저 차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예상한 화산 폭발로 인한 경제적 피해 금액은 약 2조 5천억 엔이지만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고려되지 않은 추가 피해까지 계산하면 피해 금액은 200조 엔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200조 엔은 일본 정부 한 해의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죠? 전문가들이 후지산의 폭발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로 판단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후지산 인근에선 최근 몇 년간 이상 징후들이 여러 발견되고 있는데요. 후지산 주변 가와구치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후지산 주변 도로가 이유 없이 갑자기 주저앉는 현상이 일어나는 점, 후지산 안쪽에 동굴 만년빙이 녹고 있다는 점, 이 중 일부는 부풀려지거나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임에도 일본의 화산 포비아가 만들어낸 의혹도 존재해요. 하지만 전문가들 또한 주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잡혔던 심해어가 최근 후쿠이현 오바마시에서 또 잡혔다는 점이에요. 단층끼리 부딪혀 압력을 받게 되면 단층면에 압전 현상이 발생해 전하가 정렬되는데 이로 인해 심해어의 뇌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 수면 가까이에 출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후지산 인근에서 이유 모를 악취가 계속 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진이 나기 전에 지각이 큰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생긴 균열 사이로 그 아래에 있는 퇴적물의 냄새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지산 일대 일산화탄소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도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하는데 후지산 동쪽으로 일본 최대의 공업지역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 한국 대표 공업지역인 광양, 포항, 울산 등에선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 후지산 일대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화산 폭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화산 밑에 생성된 마그마가 위로 솟아오르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이 마그마가 언제 솟구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화산 폭발이 가까워질수록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사실이고 이때 발생하는 지진은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응집된 마그마가 자극을 받아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활화산 주위엔 여러 개의 지진계를 설치하여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약한 지진도 기록하고 있는데, 후지산이 걸쳐있는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에 리히터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관측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올해 발생한 통강 화산 폭발은 이 화산에선 10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강력한 분화라고 학계가 평가하고 있는데, 이 화산과 같은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통강 화산 폭발 이틀 뒤부터 일주일간 가고시마현 도시마무라에 있는 화산섬 스와노세지마의 미타케 분화구에서 한 차례의 분화와 7차례의 폭발이 발생했으며, 근처의 화산섬 사쿠라지마 미나미다케 분화구에서도 2번의 폭발과 함께 분연이 2km까지 치솟았어요. 후지산은 화산 폭발이 처음 기록된 781년 이후 마지막 분화인 1707년 호에이 대분화까지 총 17번 분화했어요. 평균적으로 대략 50여 년마다 분화를 한 것이고, 가장 긴 시간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기간은 352년인데 지금 마지막 분화로부터 315년간이나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화산 폭발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정도 지났으니 폭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은 언제든 일어날 정해진 수순이며,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땅속에 마그마가 엄청나게 쌓일 것이고, 그만큼 폭발력은 거대해진다는 것이죠. 난카이 대지진은 시코쿠 남부해안부터 기이수도에 걸친 해역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을 말하는데, 규모는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8.0 전후의 강력한 대지진이에요. 이 대지진은 약 9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발생한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80년 가까이 침묵 중이죠. 이 주기가 정확히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지만 주기상 난카이 대지진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리츠메이칸 대학교 다카하시 마나부 교수는 난카이 대지진은 당장 오늘 일어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지진으로 인해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지진 직후 바로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후지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나요?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화산재가 솟구쳐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후지산의 위치는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화산재는 모두 동쪽으로 날아간다고 해요. 하지만 옛 문헌인 탐라지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어요. 1707년 10월 29일에 지진과 해일이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1707년 10월엔 후지산의 마지막 폭발로 이어진 호에이 대지진이 있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끼쳤다는 것이죠.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활성도가 변했다는 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기상청이 1978년부터 기록한 한반도의 지진 발생 추이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약 33년간 리히터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5차례 기록되었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 11년간 벌써 5차례나 발생한 거예요. 만약 후지산 폭발과 함께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의 지진 활성도는 더욱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화산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더라도 일본 내 항공 노선이 대부분 폐쇄되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다면 일본으로부터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 후 재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후지산의 화산 폭발만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올해 1월 다스미 요시유키 고베대 교수는 초고대 분화가 일어난다면 홋카이도나 규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는 인구가 많은 규슈 중부에 2만 8천 년 전 일어난 아이라 대분화와 같은 규모의 폭발 시 피해를 산출한 거예요. 이 같은 규모의 분화가 다시 발생할 경우 규슈 전역이 2시간 안에 화쇄류와 화산재에 뒤덮이게 되며, 이로 인해 7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하루 안에 4천만 명이 50cm가 넘는 화산재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 1억 2천만 명이 생활불능에 빠져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스미 교수는 100년 안에 규모 7의 초고대 분화가 일어날 확률은 0.9%, 규모 8은 0.3%로 내다봤는데, 지난 1995년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고베대 지진 발생 확률이 0.028%였다는 점을 들며 결코 낮은 확률이 아니라고 경고한 거예요. 현재 화산 폭발의 현상은 전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들 또한 한정된 과거 사례에 의거해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온타케 화산 폭발의 경우처럼 명료한 전조현상 없이 분화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후지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가설들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